책이 예쁘죠? 네, 정말 예쁘게 잘 저 나왔습니다. 예뻐요. 그래서 일단 근데 여기 제가 책 소개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낯선 심상정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오랜 정치 경력이 있으시고 아,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아니요, 네, 그 익숙한 혹은 낯선 심상정의 모습들. 아직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네네. 익숙한 혹은 낯선 심상정의 네네. 모습들이라는 게 이 책의 그 소개 문구인데 익숙한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유권자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경험도 있으시고 낯선 모습이라는 거는 어떤 거?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낯선 모습. 지역구 주민들하고 네. 만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 동네 아줌마 슬리퍼 신고 또 이제 긴 치마 입고 주름 치마 입고 이제 동네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또 춤도 추고 이런 거죠. 노래를 즐겨. 제가 이제 주로 뭐 당 대표, 뭐 대선 후보, 국회의원 이제 이런 모습만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되니까 지역구에서 또 뭐 다른 지역에 가도 절 처음 보는 분들이 막 처음부터 그래요. 어머 텔레비 볼 때하고 너무 다르다. 우선 젊다. 그다음에 텔레비보다 훨씬 미인이다. 그다음에 인상도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이 인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사실 언론에 항의할 게 있는데 한 시간을 부드럽게 분리분리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5초 센 말을 한 번 하잖아요. 우리 정의당이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 센 말만 딱 캡처해가지고 내니까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센 여자 같은 인상만 있어요. 그래서 그 센 여자는 5%고 분리분리한 여자가 95%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동네에서도 이제 주민들하고 만날 때는 주름 치마 입고 슬리퍼 신고 차 한 잔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이제 뭐 또 춤도 추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인상의 가장 불리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간미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접하면은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불리라는 이제 그 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을 가지고 내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TV를 통해서 본 심상정하고 너무 다르다. 진짜 분리분리하다. 그래서 신분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뵈니까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게 되네요. 다 동의해요. 그거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영상 관련해서 책 QR코드 아이디어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아니 그 이제 뭐 우리 이제 보좌관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 글과 사진으로 제한되지 않고 좀 현장감 있는 그런 영상들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제 심상정의 발언이라든지 그 뭐 문제인식이 잘 제기될 거 아니냐. 그래서 텍스트하고 영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기획이라서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사랑받는 게 제일 좋죠. 일단 그러면 지역구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출마하실 예정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이 이번에 몇 석을 얻길 바라시는지 그 얘기를 총선 앞뒀기 때문에 안 여쭐 수가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겁니다. 20석. 네,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출마가 좀 더 핫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비례대표 숫자는 좀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은 이번에 교섭단체는 만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많이 찍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 소선거구제하의 지역구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비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의당 정당 투표해 주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확실하게 교체하겠네. 민생 확실하게 달라지겠네. 이런 믿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뭐 선출 기준이라든지
또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8일에 불판론이란 말씀하셨어요. 불판 직접 들고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잘 봤는데 네. 그 당시 제 불판론을 보고 나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2004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제가 사진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죠 뭐 판을 팔겠다 판가리를 주장하셨던 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께서는 비례대표 명부 8번으로 본인이 그죠 출마하셔서 8번으로 당선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역구 출마 여부를 여쭤본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대표가 비례대표 8번으로 해서 당선됐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비례대표 당선 의석수를 더 늘리려는 전략 안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례대표는 한 명이라도 청년 후보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낡은 정치 세대 교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대 교체를 주도할 청년 국회의원 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험지죠. 정의당에 있어서는 지역구가 험지입니다. 그 험지에 출마해서 그 지역구 당선자를 진두지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원내 교섭단체 진입하기 위한 한선 20명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20명을 제시한 적은 없고 네네. 이제 교섭단체 이상이 돼야 네, 된다. 그렇죠. 네, 네.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출기자로서. 근데 그럼 그 중에 지역구의 비례와 지역구의 목표 의석수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뭐 비례 의석수의 목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지역구는 10명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6명이 현역 의원이에요. 6명 현역 의원 다 당선돼야 되고 저희 그 초선 의원들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아주 경쟁력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도 지금보다는 좀 더 약했고 그리고 또 뭐 총선 한 6개월 전에 가가지고 이제 지역구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비례 국회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지역구부터 정해가지고 지금 3년, 4년째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6명 이외에도 호남, 또 제주, 노동벨트가 있는 영남, 뭐 TK 이런 데서도 저희가 세종 여기까지 해서 추가 당선자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뭐 그러니까 범여권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호남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정치의 어떤 그 전환의 계기 때마다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봐요. 지금 올해 광주 항쟁 40주기입니다. 광주 정신을 어느 정치 세력이 가장 잘 실현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기준인데 저는 이제 과거 당시에 반독재 민주화의 5월 정신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서 사회경제 민주화로 확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당 당연히 정의당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호남에 제1야당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정당 지지율로 제1야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민주당하고는 좀 격차가 있지만은 이번에는 호남에서 당선자를 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왜 정의당을 찍어야 하나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제도하고 검찰개혁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있어야 대한민국 개혁이 추진 가능하다. 개혁의 견인차 정의당. 바로 이 점이 우리 호남의 5월 정신이고 또 호남이 정의당을 선택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표심이 근데 분리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요. 뭐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또 여당 지지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는 이제 양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을
정의당으로 보실 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정치는 우리 정치의 과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쟁 구도가 이제 미래 정치가 될 거예요. 이제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광주 호남에서 정의당 3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초 여론조사에서 광주 같은 데서 20% 육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면 지역구에서 잘 되게 10석 이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6명의 의원님 이름과 함께 그렇게 10석을 이루기 위한 대표 선수들을 한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그건 돼요.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그럼 다른 후보들이 바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6명의 의원은 제가 호명할 수 있어요. 네, 나머지 되면. 그럼 6명 빼고 10명 정도 한번. 아예 안 돼요. 사람. 의원들만 제가 언급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목포의 윤소아, 인천 송도의 이정미, 안양의 최선, 그 다음에 저기 청주 상당의 우리 김종대, 그리고 창원의 여영구, 그 다음에 경기 고양의 심상정, 이렇게 6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젊은 정당, 미래 정당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법이 만 18세까지 네. 선거권이 늘어나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메시지 내시는 것도 저희가 잘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결과 조사 발표를 봤는데 정의당 당원의 80% 이상이 4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훨씬 더 젊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젊은 정당, 미래 정당을 표명해 오셨는데 생각보다 정의당의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젊은 정당, 미래 정당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원내 정당 중에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봐요. 그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지금 청년 세대가 다 정치 밖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정의당은 청년 비중이 높다 말씀드리고 원내 정당 중에 예비당원 제도를 창당 때부터 운영하고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정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 후보를 얼마나 늘린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유럽처럼 엄마 손잡고 정당에 참여하고 청소년 정치활동하고 그리고 20대에 국회의원 되고 30대에 장관 되면 우리나라도 30대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냐. 그런 점에서 청소년 때부터 청년 정치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드려요. 같은 맥락에서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더 낮춰야 한다는 네, 주장을 하신 적이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어디서 16세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 지금 만 16세로 낮추는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이런 데는 이미 16세를 채택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도 16세로 낮추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로부터 자신의 삶이 크게 구속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지금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 문제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들이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 16세 그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데요.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18세로 이제 OECD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만 18세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곧바로 16세까지 낮춰지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부터 만 16세 청소년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가는 것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존중하자는 정치사회적인 캠페인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 얘기 아까 제가 조금 드리다가 그만했는데요. 지역구에 이제 10명 이상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지역구에 몇 군데 정도의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저희가 100군데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뭐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총선계획 전략을 확정하실 예정이라고. 네, 네. 그때 그럼 그 규모도 결정. 뭐 1차는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지역구 출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발탁을 할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비례대표 이제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제가 사실 많이 아쉬운 분이 크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분이 크시겠습니다만 연동형 비례가 처음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외 그 정치권의 관측이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그럴 거라는. 그래서 이만솔 부대표 탈당도 사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기탁금을 이제 인상해서 그렇죠. 지역구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그 후보자들 기탁금을 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확정된 건 아닌가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아니고 인상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개방형 경선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그러니까 기탁금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대 때나 그 이제 지금 21대 같은 경우에 비해서 20대는 비례 후보 룸이 좀 작았어요. 전망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의당 창당돼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낮고 비례 후보 당선 가능성도 좀 그때 협소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든 거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우리 시민 참여 인단도 처음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1,500만 원 국가에 내는 거는 고정돼 있는데 나머지 얼마를 더 걷느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의 경선 비용이 어느 만큼 산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의당의 커진 그 활동 범위와 높아진 그 정치적 저변에 맞춰서 기탁금이 커졌다고 이해하겠네요. 그만큼 경쟁이 커지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얼마 전에 가장 정의당을 핫하게 띄웠던 이슈는 뭐냐면은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 네. 그걸 꼭 물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 놓쳐가지고 끝낼까봐 지금 네,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 만 20세 되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의 청년 기초 자산을 형성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뭐 우리는 따따블로 하겠다, 따따따블로 하겠다 이렇게 희화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 정책이 갖는 위상에 대한 몰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청년 수당을 왕창 더 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세습 자본주의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권화 엘리트층에 있는 부모들이 뭐 입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특권을 세습하는 그런 범위에 있지 않은 부모로부터 도움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돈 100만 원 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대학 다닐 때도 알바를 열심히 해도 평균 빚이 한 3천만 원이고 이거 다 갚으려면 한 1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양극화, 특히 청년 세대가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당을 왕창 올려주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최소한 얼마가 들까? 그걸 산출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초 자산을 3천만 원을 형성해 주자. 돈 어딨냐? 돈이 왜 없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그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자는 취지인 증여 상속세 이거 좀 인상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중에 일부를 또 예산으로 이제 전용하고 이렇게 하자고 안은 냈지만은 각 정책마다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이 일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놔야 된다.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18조에서 한 14조까지 이렇게 드는데 이거는 뭐 국가 R&D 투자 규모하고 맞먹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 차이예요. 우리는 청년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 R&D 투자보다 그 액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라고요. 개방형 경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방형 경선제가 어떤 건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노동단체나 원외 소수정당,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이들 단체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배치하는 방안.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개방형 명부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정의당이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계나 또 다른 또 진보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설계가 된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방형 명부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도 정의당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원외에서도 시민단체나 또는 다른 진보정당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외에 있는 진보진영들도 함께 이번 총선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취지가 검토가 된 것이고 실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가는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결정될 거예요. 비례정당 얘기를 지금 뭐 그죠 한국 청관이 제가 엊그저께 청관이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청관이 다녀와서 청관 기사 썼는데 비례정당 이제 그죠 비례 자유한국당은 네. 쓸 수 없다. 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그럴싸한 이유를 제가 많이 듣고 왔거든요. 네. 비례라는 것은 청관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는 각 공존할 수 있지만 비례는 어느 정당 앞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례 자유한국당만 우리가 허용하는 게 아니라 비례를 붙이면 어디 가서 비례 정의당이 생길 수도 있고 비례 뭐 민주평화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 유권자의 의사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부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선관위 쪽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례정당 논의가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어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네. 명칭을 문제 삼아서 불허한 것은 본질을 비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도 물론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정당법상의 정당의 취지에 부합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설립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은 권력 장악을 목표로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정 선거 국면에서 그 정책 목적만 내세우고 있고요. 스스로 본인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게 권력 장악을 위해서 국민들의 정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초점이 든 게 아니라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선관위가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명칭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불허했는데 다른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것은 선관위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수구 가짜 극우 정당으로 치달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 이번에 비례한국당이라는 꼼수는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참담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황교안 대표님하고 아니면 뭐 다른 대표님하고 비례당에 대한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그럴 기회는 없었어요. 네.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례 자유한국당
관련 메시지를 한번 아니 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놓고 왜곡하는 그 꼼수 대신에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과감한 혁신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민주당을 겉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변에서는 야, 근데 너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민주당을 우리도 만들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만들면 어떡하죠? 만들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노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민주당의 혹독한 그런 비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신불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정의당이 여성 편만 든다는 세간의 오해가 있어요. 이거 왜 생긴 겁니까? 그 오해죠. 우리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만 대변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만 또 대변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또 뭐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는 거 지난 미투 과정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고 또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다. 우리 정의당은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남성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 청년 남성을 위한 히든카드 공약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많이 냈죠. 우선 남성들 뭐 여성도 군대 가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20대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인 월급 100만 원 공약했습니다. 그거는 무리한 공약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한 5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최저임금의 40%부터 시작해서 80%까지 가자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이 좋은 안을 내면 리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또 따라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병사 월급 인상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전 세계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줍니다. 우리가 한참 인생에서 중요한 나이에 군대가 있는데 거기 애국회의를 강요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그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병사 월급 인상이 저작권이 이쪽에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로 이렇게 표심을 얻는 거는 좀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내는 좋은 정책은 다 갖다 써라. 근데 국민들 앞에 걸개 그림으로만 놓고 폐기하지 말고 실제 실현해라. 힘 있는 정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너무나 쿨한 모습. 국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실제로 쥐어지는 변화가 중요하니까. 젊은 세대의 정치권 영입에 대해서 중시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그럼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의원이 김수민 의원이죠. 네, 바른미래당. 네네. 그러면 이제 정의당에서 근데 방금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더 어린 국회의원이 충분히 21대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데. 네, 20대 국회의원을 최소한 3명 이상 만들겠습니다. 몇 세 정도? 최연소는 몇 세쯤 될까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1급 우리 당원들의 권한인데 제가 그 영업 기밀을 누설하면 큰일 납니다. 20대라고 하면 최연소는 20살도 가능한 건가요, 대표님? 안 되죠. 25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강민진 우리 당의 대변인이 제가 발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3일 부족해서 25살에 3일 부족해서 비선거권이 부여가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돼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숫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26세까지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입후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20대 중반 후보들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20대 최소 3명. 네, 정의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이번 이제 총선은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새로운 10년을 여는 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그 비전을 확실하게 만드는 총선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치 혁명의 총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거침없는 개혁을 우리 정의당이 주도해 나가겠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선택, 정의당 꼭 부탁드립니다.